안녕하세요. 이나무의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경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필기시험을 공부하시느라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2차 시험은 1차 시험과 학습법이 많이 달라야 됩니다. 2차 시험은 1차 시험과 달리 문제를 보고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직접 여러분들이 쓰셔야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2차 시험에 대한 양쌤의 품질경영기사 학습법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잘 들으시고 반드시 실천하셔서 합격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부터 양쌤의 품질경영기사 실기에 관한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 교육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수험생 여러분께서 지켜줘야 할 철칙이 있습니다. 이 기사시험은 기본적으로 고시시험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방 크다고 공부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한간에 떠드는 그 많은 얘기들, 예를 들면 무슨 과정을 출제하게 쓰면은 반점을 준다든지 이런 그 얘기들이 많이 떠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사시험은 답이 옳아야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답이 옳고 과정이 옳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을 보면은 시험 문제를 똘똘 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2차 수험서를 보니까 어떤 수험서는 1000페이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대부분의 수험서가 700페이지, 800페이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요, 2차 시험 문제는 창의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공개를 하고 공개를 하지 않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으신데요. 필기는 공개를 하는데 실기는 공개 안 하냐. 실기를 공개하면요, 여러분들 시험 점점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공개를 한다는 얘기는 동일한 문제를 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문제를 받아야 돼요. 이번 필기 같은 경우도 10문항 정도가 제가 보기에도 생소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필기 같은 경우는 계속 새로운 문제들이 보강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나오게 돼 있죠. 왜냐하면 문제를 공개를 하니까 옛날 문제를 똑같이 베껴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추가하는 문제를 넣게 돼 있는데 다행히 이 실기 문제는 일부 공개를 안 한 거예요. 공개를 안 하게 되면 기존 문제들을 계속 리사이클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를 비록 공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많은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르셨고 그 얘기에 의해서 복귀 문제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시험 문제가 여러분들 시중에 나와 있는 참고서들을 절대적으로 믿으시는데 그 문제에 관련되는 숫자는 시험의 숫자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시험에 있는 수치까지 베낄 정도로 뛰어난 수험생들의 기억력이 있지는 않거든요. 수험생의 기억력에 의존해서 만드는데 그 데이터가 어떻게 맞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책들 한번 보시면요. 앞에 있는 문제를 갖다 그냥 계속 복사해서 짧게로 옮겼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책들을 만들어 놓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문제가 나왔다니까 그거 내 책에 이런 문제 있어. 그걸 갖다 옮기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쓸데없이 문제를 계속 해가지고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모든 시험이 그렇습니다. 유형을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건데요. 품질관리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 기사시험 보라고 품질관리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품질관리를 알으라고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통계학이나 이런 교육을 받을 때 이미 아셨겠지만은 제가 여러분들 할 때 시험 문제 이거 나온다는 식으로 얘기한 거는 품질경영하고 생산관리밖에 없어요. 품질경영하고 생산관리는 워낙 범위가 넓고 그 자체를 설명하려고 그러면 그거 한 과목당 유튜브 하나씩은 다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품질경영 같은 경우는 유튜브가 한 50개는 만들어져야 되고요. 생산관리 같은 유튜브가 한 100개는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 내용들을 충분히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수험생이지 지금 현재 품질경영 생산관리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지금 연구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는 교육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건 어쩔 수 없고 시험 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일반적인 통계학이나 관리도 샘플링 할 때 상당 부분을 제가 원리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다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2차 시험은 일단 정확하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리플레시를 해보세요. 필기시험 공부한다고 한번 공부를 하셨잖아요. 제가 저희 책에다가 이렇게 해놨습니다. 유튜브 강의가 1강에서 3강까지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건 과목에 관련되는 것들이 앞에 테마가 돼 있어요. 이 절에 대해서. 그럼 그거 보고 다시 한번 그걸 들으세요. 그 유튜브를 다시 한번 들어주면 여러분들은 품질 수준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품질 관리할 수 있는 바둑으로 얘기하면은 바둑의 인문이라고 할 수 있는 한 3급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한다는 걸 우선 1차에서 했던 걸 복귀한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1차 책에 제가 거기다가 기초다지기라고 놓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2차 문제예요. 그냥 놓은 게 아니고요. 그 2차 시험 문제 위주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다 풀 버전이지 거기에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고르시오. 전 그렇게 가르친 거 하나도 없어요.
기억하시겠지만.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전체 컨셉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 교육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시험은 이론 교육 안 해요. 시험 위주로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거니까 시험 위주로 교육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론이 어디 갔냐 그러는데 이론은 앞에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그거 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거 전파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반드시 한번 재학습을 해두시면서 문제풀이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책의 구조의 첫 출발은 간단한 용어 정리들이 다 되어 있는데요. 이 용어 정리 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은 항상 유튜브에 어디가 본문이랑 연결된다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입니다. 실제로 품질경영 기사시험은 기출문제가 계속 돌고 돕니다. 돌고 돌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로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사실 제가 시중의 문제집들을 많이 봤는데 제가 모르는 문제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즉 쉽게 얘기해서 우리는 그렇게 출제한 적이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들이 돌아가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은 엉터리 복기 문제죠, 사실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자꾸 요구를 하는 거예요. 10년치 문제, 20년치 문제. 근데 실제로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시험이 끝나고 나면 문제들을 조금씩 다 수정을 합니다, 다시. 왜냐하면 문제가 잘못되기도 하고요. 저희 채점을 하다 보면은, 이게 답이 여러 개 있는데,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토를 달아놔요. 그럼 토를 달아놓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그 다음을 보면서 거기서 잘못된 것들은 수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그 문제는 수정이 돼요. 그래서 문제가 변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10년, 20년 전 문제가 그대로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문제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고, 어떤 유형이 많이 나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실기도 필기도 똑같이 여러분들 필기시험 보셔도 알겠지만 제가 이번에도 검토해 봤더니 기본적으로 80% 이상이 똑같아요. 2차 시험도 똑같은 식입니다. 전체적으로 10년치를 모조리 다 분해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 주의하실 게 있어요. 여기 보면 13년 이해하고 17년 이해인데 얘가 13년 이해와 17년 이해에 나왔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이때 나온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문제를 보게 되면 두 개의 문제를 비교한 거죠. 1년 경과와 제조식 후의 Y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로트와 1년 뒤의 로트를 역가를 비교를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그 자체에서 이것하고 이것의 관계를 비교하는 거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당연히 평균치 차이 검정이죠. 이 평균치 차이 검정인데 이렇게 테이블형으로 준 거예요. 이 테이블형으로 준 문제들이 13년 이해와 17년 이해에 나왔다 이겁니다. 참고로 평균치 차이 검정은 어떻게 나오냐? 최소한 1년에 1회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형태만 나온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로 1년에 1회 이상 이 문제가 나옵니다. 이거는 나왔는데 틀리면 여러분들 떨어져요. 그럼 무조건 맞아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2차 시험에서 무조건 다 맞아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그것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무엇이 점수 비중이 크고 무엇이 꼭 나오냐 하는 걸 일단 알아야 되고 일단 꼭 나오는 건 틀리면 안 돼요. 그건 바보짓 하는 거죠. 간혹가다 나오는 건 틀려도 돼요. 왜냐하면은 잘 안 나오는 문제가 점수 비중이 높은 경우는 없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점수 비중이 높지는 않아요. 어려운 문제는 다른 문제와 같이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의 변별력에 의해서 어려운 문제가 한두 개 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 틀려도 됩니다. 전에도 얘기했죠. 고시 시험이 아니고 60점만 넘으면 되는 시험이에요. 아는 것만 확실하게 맞추면 무조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항들은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이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1회는 답안을 보고 풀더라도 1회는 답안을 적고 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번씩 반복 문제를 풀어봐라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처음에 시험 보는 요령에서 설명드렸을 겁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답을 쓰는 걸 요구하지 과정을 열심히 쓰는 것을 말했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2차 시험의 채점 규칙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이 책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게 하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출제 빈도인데요. 이와 같은 식으로 그 출제 빈도를 다 달아놨습니다. 문항별로. 그러니까 이 문항은 출제가 1년에 1회 이상으로 매우 높다. 이런 거는 몇 개 안 되는데 지금 등분산의 검정이라고 되어 있죠? 아까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1년에 1회 이상 나온다. 이런 거를 준비 안 하면 이건 떨어지는 지름길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또 10점짜리예요. 10점짜리가 1년에 한 번씩 나오는데 안 했다. 그럼 당연히 떨어지는 거죠. 그럼 더 이상 시험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채점 포인트를 써놨는데요. 이게 얘기했죠. 1문항에 등분산의 가정 요건이 없으므로 등분산의 검정을 먼저 수행해야 한다. 예, 이것이 3점입니다.
그 3점, 이 10점 중에서 3점이 부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등분사회 검정은 반점이 없습니다. 그냥 맞으면 0점, 맞으면 3점, 틀리면 0점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기출문제편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수험생들의 얘기를 듣고 문제를 출제해가지고 그 10년간의 기출문제를 가지고 책들을 많이 내고 있는데요. 그거 상당히 좀 인위적인 경향이 굉장히 강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사실 문제를 보다 보면은 제가 처음 본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실제로 한 10몇 년 동안 우리가 채점도 하고 문제도 내고 했기 때문에 대충 보면은 이거는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게 있었어? 뭐 이런 문제가 더 많으니까 사실은 믿을 수가 없죠. 그건 아마 여러분들이 너무 자꾸 기출 문제를 갖고 따지다 보니까 일어나는 현상 같아요. 저도 간혹가다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 듣거든요. 좀 문제 좀 있으면 주세요. 그럼 저는 혼을 냅니다. 그럼 왜냐하면은 아니 우리가 어떻게 무슨 학생들한테 억하무심이 있어가지고 떨어지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시험은 정상적으로 공부를 하면 돼요. 그리고 문제들 자체가 공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문제가 사실은 맞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 복귀 문제가요. 기본적으로 제 기억력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그 해달 나왔다는 문제들하고 이렇게 짜있게 한 것들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쳐다보면서 옛날에 이런 문제가 있었지 해서 그럼 그런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오면 돼. 그래가지고 정리한 거예요. 그 실질적으로 그 문제가 정확하게 기출문제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 형태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봤던 문제 중에서는 가장 가까운 상태로 가 있는 문제일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3개년 정도를 놀았는데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도 이미 앞에 본론에서의 문제가 80% 정도가 겹친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본론 문제가 언제까지냐 하면은 17년까지 문제를 다 풀어놓은 거예요. 18년부터는 여기다 뒤에 넣을 거니까 18년부터 문제를 풀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18년 거부터는 여기다 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들하고 지금 문제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걸 대충 비교해 보시면은 70, 80% 같다. 결국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 이 책에서 거의 유사한 형태의 문제를 85%를 시험장에서 바로 보시게 될 거예요. 역시 필기에서 봤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같은 형태가 될 거고 이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이제 복기를 한 건데요. 현재 이 복기를 하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대신 여러분들한테 실제 시험에 관한 사항을 같이 집어넣어놨어요. 즉 100점이 얼마다 이렇게 내용을 넣어놨죠. 그러니까 실제로 시험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평균 수명의 추정과 신뢰원 추정이 되어 있죠. 그럼 여러분들 생각에 이건 3점, 4점일 것 같죠? 아닙니다. 이게 4점이고요. 이게 3점입니다. 저희는 점수를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이건 쉽고 이건 어렵거든요. 쉬운 쪽에 점수 배당이 많이 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 3점, 4점을 생각하는데 천만에 맞습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써놨잖아요. 정시중단 시험인데 교체 없이 실험한 방식이다. 설명을 이렇게 이 답에 대한 설명지고 이건 문제입니다. 문제는 아무 옆에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힌트 없이 해야지 정말 시험장하고 똑같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험 보는 형태하고 똑같이 놔뒀고요. 대신 답지에다가 해설을 옆에다 달고 저걸 해놨는데 그것만 다른 게 아니라 채점 포인트를 그대로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보면은 이게 4점, 이게 3점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한 거예요. 쉬운 것까지는 해라. 다만 정말 어려운 건 아니면 된다. 왜 그러냐면 정말 어려운 건 마지막에 끝에 붙어 있는데요. 그 3점이에요. 그 3점 버려도 됩니다. 네. 왜냐하면 점수가 100점이에요. 여러분들 나는 시험 볼 때 이렇게 얘기해요. 학생들한테. 20점 버려라. 80점만 정확하게 맞춰라. 무조건 일단은 100점을 맞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즉 기사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나오는 거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정 어려운 거는 포기해도 된다. 그건 이거 문제를 풀어가다가 이건 건 몰라도 됩니다. 이렇게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건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학습을 하시다가 많은 수험생님께서 현재도 유튜브에다가 문제에 대해서 질문들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러한 그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유튜브에다가 계속 도쳐 달아도 되고 근데 조금 곤란한 게 있더라고요. 이게 단순하게 달아주기가 어려운데 예를 들면 뭐 파일로 해가지고 줘야 할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뭘 하니까 어떻게 유튜브에서는 말로 댓글밖에 안 되니까 그거 해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좀 내용이 좀 길어질 내용 같으면은 그 제 이메일이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메일에다가 연락처를 남겨놓으세요. 그러면 제가 전화가 되겠냐 이렇게 물어보고 전화를 통해서 얘기를 좀 들어본 다음에 그걸 하든지 아니면 이메일에서 내용을 보고 그냥 간단하게 그 자료로 그냥 할 수 있는 내용이면 공유를 하는 그런 형태로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워하지 마시고 뭐 모르는 거 아는데 뭔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학습을 하고자 하는 분은 언제든지 환영하니까
언제든지 모르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사 자격증에 대해서 이제 너무 오해들이 많아서 하는 얘기인데, 제가 2016년도 9월 18일에 자격관리위원 입장에서 품질관리 기사에 대해서 진로 소개라든지 학습법 소개를 한 방송 내역이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기사가 있고 하나는 산업기사가 있습니다. 일단 이게 이제 기사 자격증에 대한 30분 정도짜리 홍보 영상인데 직업방송에서 만든 것입니다. 한번 눌러서 들어가 보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인터넷에 이렇게 누를 수는 없을 테니까 이걸 모르면은 그냥 요 개념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요거 검색해가지고 요거를 그대로 검색해서 요까지 34까지 요까지 검색을 해서 들어가시면 일단은 볼 수 있으니까 한 번쯤 들어가서 방송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5년 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잘생겼습니다. 품질을 개선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측정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측정할 수 없으면 개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통계적 품질 관리를 통하여 측정 기술을 배우고 있습니다. 끝까지 학습하셔서 훌륭한 품질 엔지니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홍콩 파이팅!